저를 발표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와요. 유튜브에 올릴 때.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고, 요 화면, 제 화면만 나오거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스토아 철학하기 전에 약간 맥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스토아 철학도 이것도, 이 에피쿠로스의 또 흥분했잖아. 윤준 하는 말하고 또 뭐 같이 말하길래 또 흥분해가지고 소소생처럼 또 막 흥분해가지고 자 봅시다. 그 뭐야 이렇게 종교는 아닌데 어 종교는 아닌데 그 도량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도 이렇게 디다바 학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옛날에 종교로 또 이야기를 하면 뭐 부처님 곁에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모였죠. 공자 곁에 사람들이 모였죠. 우리 지금 서양 철학하니까 소크라테스 곁에 사람들이 모였죠. 소크라테스 전에는 뭐 피타고라스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이는 이유가 이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가 주 메인이지. 그지? 주 메인이.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뭐 이런 거는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쭉쭉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이 태어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고 본인이 이번 생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지금 2025년인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일단 대가를 소선생으로 뽑는 거지 소크라테스로. 왜? 왜 소선생으로 뽑냐면 소선생이 1등이야 1위. 명불허전 1위. 이 위치는 아무도 빼앗아서 갈 수가 없어. 그 어느 그 16세기 철학가 이름 또 까먹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해머식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이 소크라테스의 책을 쓴 사람이 말을 쓴 사람이 플라톤이잖아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각주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선생 이야기를 쓴 거잖아. 플라톤이 변명이든. 그럼 여기에 즉 소크라테스의 각주인 거야. 모든 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소크라테스도 그 전에는 피타고라스니 뭐니 쭉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들이 내려왔었죠. 내려왔었는데 왜 소크라테스가 1위냐 하면 일종의 이 앞에 사람들은 신의 신비를 이야기했거든요. 신비.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신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야. 이은경 쌤 음소거 조금만 부탁한다. 소리 안 날 건데 여기까지 들리나 봐. 소리가 들린다고? 신통이 그러니까는 이 쭉 그 전까지는 신비를 이야기했는데 엄명녀 소리가 생긴. 엄멍녀 선생님 소리? 네. 잠깐만 확인하고 혹시 키보드 쓰시는 분 계세요? 키보드 쓰시는 분?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여기서 그럼 이쪽이다. 예, 범인을 찾았어요. 점수랑 상관없어요. 선생님 마이크로 가는 내 마이크로까지 들려서 일을 못하겠네. 공부합시다. 자, 그럼 왜 소크라테스가 1등이냐? 이때까지 앞에는 인간도 이야기를 하고 신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자,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일단 큰 맥락을 인간으로 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 밑에 이제 이런 무슨 플라톤 학파, 스토아 학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니체까지 나오잖아?
그죠? 니체까지 나와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요 밑에 아들은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는 거지. 디테일.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냐는 거지. 같은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는데 누구는 앞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뒷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소크라테스가 있고 소크라테스 밑에 누가 있었어요? 플라톤이 있었어요. 그죠? 플라톤 있고 우리 요 뭐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어요. 요까지 알죠? 근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지만 야 되게 화려했대 했잖아. 그지? 소크라테스는 좀 못생겼고 플라톤은 엄청 잘생겼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정도의 인물에 되게 화려하게까지 했잖아요. 이 아들은 아카데미가 있었죠. 아카데미가 있어서 소선생을 정식으로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뭐 그렇게 갖추는 거 그런 거 올바르지 않아. 이러면서 소선생을 같이 선생으로 두고 플라톤의 친구였던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외워도 돼. 아니, 나도 어려워.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종의 개견자를 써서 견유파야. 견유파라는 게 뭐냐면 개처럼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소유인 거지. 무소유. 소크라테스와 같은 진짜 가지지 않는 삶, 무소유, 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런 거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 학파 이름이 키나코스 학파예요. 키나코스 학파. 이 견유파야. 이때 유는 유학의 유자라. 견유파. 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제 안티스테네스 밑에 제자가 디오게네스인데, 디오게네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허름하게 입고 있어.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너 필요한 게 뭐니? 너한테 필요한 거를 줄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깡통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 거지처럼. 어. 그러면서 옷을 이제 허름하게 입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비켜라. 난 지금 네가 지금 나가 지금 태양 이쪽에 지금 그 태양 욕해야 되는데 네가 내 태양 욕을 방해한다. 비켜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왕이 와가지고 세상에 뭘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비켜라 나는 지금 태양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것을 생애 실천으로 삼은 애들이 이 키나코스 학파야. 그 키나코스 학파의 그 흐름에서 태어난 것이 스토아 학파. 이제 요거 이야기해 주려고. 스토아 학파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지금 이야기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왜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의 조금만 도시들을 전부 다 세계 정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이 견유파들이 이렇게 흘렀고 그랬는데, 나라는 이제 통일이 됐어. 그리고 여러 나라가 합쳐졌어. 그래서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토어 학파가 창시되는데 그 창시자가 제논입니다. 제논. PPT 볼게요. PPT 보이죠?
에피테토스 볼 건데, 에피테토스 외웁시다. 에피테토스라고 하고, 또 에피테토스라고도 하고, 이제 오면서 알렉산더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고, 여기 왜 요렇게 이거 이렇게 지팡이 있죠? 지팡이. 에피테토스는 노예 출신인데요. 노예 출신이야.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이제 로마로 알렉산더로부터 합방할 때 노예들은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가르치는 것도 노예였대요. 예를 들어 뭐 목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왜. 그러니까 선생도 노예가 선생이었대요.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직업이 노예이지만 완전히 막노동하는 노예는 아니었을 거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노예로 남아있지만 막노동한 노예가 아니라 노예들을 가르치는 노예의 선생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데 에피테토스가 살아생전에 화를 안 냈대요. 그래갖고 40살까지인가 이제 노예로 있었는데 야 주인이 이제 화를 안 내니까 다리를 이렇게 부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에피테토스가 그렇게 하면은 부서져요 이랬대. 그러면서도 화를 안 냈대. 그래갖고 더 틀었대. 부서진다니까요. 그런데 더 틀어갖고 진짜 부서뜨렸대. 그러니까 에피테토스가 나 뭐라 그랬어요?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이랬대. 이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 뭐라 그랬어요? 나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노예 지팡이 아니 그 장애인 지팡이처럼 이렇게 짚고 다녔다는 거야. 여기 이름 있어요. 요거 보이나요? 여기에 이제 에피쿠루스고, 요 옆에, 에피쿠루스 옆에 잘 안 보여, 요 아시네. 요 아시가 이제 제논이고, 요 안에 그리스 철학자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잖아요. 플라톤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고, 계속 떠들고 있는 사람, 소크라테스고, 그리고 여기 뭐 계산하고 있는 사람, 여기 계산하고 있죠. 여기 피타고라스고, 이게 디오게네스예요. 알렉산더 왕한테 비켜라.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용어처럼 생겼죠. 가운데 툭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얘가 이제 디오게네스예요. 이제 그렇고 여기 제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에피쿠로스가 있는데 지팡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에피테토스는 주인으로부터 그런 장난질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이 조금 풀려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이 또 이제 에피테토스는 자기 이제 도량을 일종의 디다바 학교처럼 이렇게 도량을 건설을 하는데 에피테토스가 건설한 도량이 쾌락의 정원이라고요. 에피쿠루스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공동체 생활을 했대요. 공동체 생활. 자, 봅시다. 그래서 창시자가 제논이고, 제논의 제자가 클레안데스고, 그리고 여기가 에픽테토스는 후기에 해당해요. 후기, 수호학파의 후기에 해당하고, 세네카는 네오 황제의 스승이었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자 철학가였어요.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스토어 철학의 뭐 초기, 중기, 이렇게, 여기 초기, 여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거는 없고 스토아 철학이 품격 있는 삶, 품격. 우리 여러분 그거 읽으셨나요? 여기 입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에서는 품이란 한번 받아 적어볼까? 일어났어. 품이란 삶의 거짓의 사람들 그대로 뺏긴 거예요.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대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역량을 품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사람들의 스카펙이 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할 때까지는 이 모든 그 제일 꼭대기에 스토어 철학이 있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죠. 추상적인 것, 그리고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거기에 그러면 인간이 실존하는데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디테일의 끝판왕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지금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미 말 다 했어요. 에피테토스가 이미 말 다 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이미 말 다 했어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이 되게 동양 사상의 노자하고 맞닮아 있어요. 노자하고 장자하고. 그래서 지금 2025년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봅시다. 화면 조금 켜고. 여러분 도노 돈수 들어봤죠?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도노 돈수들 들어봤죠? 도노 돈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는데 도노는 깨달은 것을 도노라고 하거든요. 점수는 깨달았는데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오른팔로 먹으면 고통스럽다라는 걸 깨달았는데도 그래서 왼팔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팔로 먹어야지 했는데 깨달아서 오른손 쓰면 안 돼. 그래서 왼손을 써야 돼. 근데 계속 왼손 쓰려고 하는데 오른손 먼저 올라오죠.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깨달았지만 이제 습관을 잡아가는 것을 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인 거지. 점수는. 실천.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해 가야 되는. 동양 사상은 이미 자연 사상 툭 하고 던져놨지. 노자가. 공자 전에 노자가. 자연이야. 인간은 자연이야. 툭. 그래서 뭐 아무것도 그 안에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자연이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쌓아가다가 이제 2025년에 서양하고 만나는 거죠. 서양은 실전 위주잖아. 전부 다 실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신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실전 위주잖아. 실전 위주. 우리는 포괄적인 거. 그렇게 하면서 쫙 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제일 아무튼 실리콘밸리에 제일 유명한 무슨 애들 많잖아요. 페이스북도 만들고 뭐 걔들 그랬잖아. 거기에 그 어떤 플랫폼의 창시자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명상부터 한다는 거지. 우리 뭐야 그 애플 만드나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서 동양에서 동양 철학, 동양 불교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명상하면서 자기를 들여보고 비우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금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세계가 융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걸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이미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이미 아주 디테일하게. 궁금하죠? 아무도 안 궁금하나? 김현정 궁금하죠? 이미 그랬다. 인간이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품격 있는 삶,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게 품격 있냐? 무소유한다. 마음을 비운 상태여야 된다. 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 똑같지 않아? 자, 요 실존, 요거 때문에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방점을 찍고 그 사람이 1이고 그 밑에는 경험하는 것만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디다바 학교 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치 심리지도사를 땄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의를 나가봐야지 했어. 근데 강의를 나가볼까 하니까 떨리잖아. 그래서 내가 나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도전해서 모험해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못하면 어쩌지? 못해갖고 욕먹으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망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존이에요? 아니죠. 이건 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기에 데카르트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거를 더욱 실존인 케넬버 같은 철학가는 엄청 무시하는 거지. 니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존재한다, 니 때문이다. 이미 스토어 철학에서도 경험하는 것만이 난데 16세기에 데카르트가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때 스페인인가 스위스의 여왕이 데카르트를 불렀어. 철학가니까. 여왕이 불렀어.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여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떤 말로 증명할래? 라고 하니까, 진짜 어떤 말로 증명하지? 어떤 말로 증명하지? 어떤 말로 증명해? 내가 안 죽지. 이제 막 이제 데카르트가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죽는가 생각하네? 그러니까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된 거야. 근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다. 아니다. 2025년에는 그거는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철학이다. 말도 아니다. 이미 근데 그 전에 수도학과에서는 먼저 이야기했어. 경험한 세계 그 이상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또는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세상 외에는 모르는 거야. 내가 경험한 세상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지.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내가 세상을 모르네? 그러면 나는 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내 세상을 이착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내 세상만이라도. 내가 컨택돼서 만나지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지, 나는. 나는 윤석열을 알지만 윤석열은 나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세상을 실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근데 박재규 선생님의 세상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박재규 선생님과 나와 만나서 공통분모로 이야기한 그 부분만큼은 내가 또 아는 거지. 박재규 선생님하고 공통된 부분만큼은 또 내 세상인 거야. 근데 윤석열하고 나하고는 윤석열이 설사 똥 쌓아놓은 거를 느끼는 이 부당함의 세상은 있는 거지. 울분의 세상은 있는 건데 윤석열과의 공통된 분모의 세상은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윤주는 디다바 학교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래 라고 내가 내 삶을 설정했다고. 이상자로 설정을 했다고. 그랬더니 오늘 같은 그런 뉴스 박은혜 선생님 톡에 계시나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내가 까바카드 워크샵 했는데 그 애들한테 그렇게 괜찮아 카드로 막 시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애들 글자. 저도 괜찮아. 이런 거.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일부다. 선생님 맨날 이제 두 번째 책 뭐예요? 책 가제가 감정은 곧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어. 야가 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니라고. 여러 수십 차례 디다바 학교 학생들은 세뇌가 됐죠. 여기 생각이 먼저 왔고 생각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감정에서 주는 거다. 근데 세상에 기원전 2300년 전에 감정은 곧 판단이다. 나의 견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이 있어. 그래서 어떤 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는 저 사람이 내 다리를 뭉개뜨린다는 틀이 없었던 거지. 진정한 어른인 거죠. 다리가 뭉개져도 살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는 죽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틀이 없었던 거지. 견해가 없었던 거지. 견해가. 감정은 곧 판단이다. 같은 말. 감정은 곧 시선이다. 같은 말. 감정은 곧 견해다. 같은 말. 감정은 곧 생각이다. 같은 의미, 다른 단어. 판단, 시선, 견해, 생각. 그래갖고 생각이 창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격증을 땄어. 내가 가볼까? 못 가면 어쩌지? 못 가면 어쩌지? 그래서 안 가잖아. 그죠? 창조했죠? 안감을 창조했죠. 아니, 자격증 땄는데 선생님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줬고 그냥 작은 도서관에 서류 한번 넣어보지? 까박 없죠? 잘못될 까박 없죠? 그러니까 서류 넣었어. 그래서 강사해. 우리 여기 김유진 선생님 오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김유진 선생님 하고 있던 잡을 멈추고 완전히 이제 그림책으로 터닝을 하는데 겁이 나지. 겁이 난 작은 용돈이라도 받고 있던 이런 알바가 아쉽지. 근데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알바 비용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딱 터닝을 했는데 웬걸? 지금 알바 비용 더 받고 있잖아. 서류 내가지고. 그 거절당할까봐 해서 극복하니까 자기가 제안서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그렇게 또 현실이 창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다. 내 의식은 성공하고 싶다. 근데 내 무의식은 맨날 망조 시나리오를 쓴다.
무엇이 현실이 창조되냐? 무의식이 창조된다. 이거는 이제 생말이고. 이제 스토아 철학의 품격 있는 삶의 세 번째. 행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 마음을 비우는 상태. 오늘 선생님 요거 진짜 이야기해 주려고요. 마음 비우는 거. 요거가 아주 매매 좀 이야기하려고요.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내려놓는 거인데, 실은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떤 힘늑대가 마련돼야 되냐면, 우리 박은하 선생님 힘늑대라는 단어는 모를 건데, 우리 안에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싸우면 박은하 선생님 누가 이겨요? 다른 우리 디다바 학교 학생들은 답을 알아. 박은하 선생님 대답해 볼까요? 흰 늑대와 검은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흰 늑대가 이겨야죠. 내가 밥 많이 준 놈이 이겨요. 무슨 말이죠? 내가 밥을 많이 준 놈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검은 늑대가 있고 이제 흰 늑대가 있는데, 검은 늑대가 부정적인 생각이죠. 흰 늑대가 긍정적인 생각.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흰 늑대를 아는데, 그 전에 흰 늑대에 어떤 사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 존중 사상이에요.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존중. 존재 자체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했잖아. 자연은 법칙이잖아? 생로병사의 법칙이잖아? 내가 태어난,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난 어떤 법칙이 있을 거고, 내 자녀든 내 가족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원칙, 법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스토아 철학은 모든 우주의 만물은 원자에서부터 봐요. 물리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그래, 이 원자가 탄생했는데, 그때는 과학도 안 발달했는데, 어째 이래 알았는가 몰라? 원자가 뭐 때문에 탄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생했는데, 이 육이 되면서 원자가 결합했어. 그리고 육이 죽으면서 원자는 분리돼. 그러면서 죽음이야. 이렇게 스토아파는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을 자연의 법칙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윤준이란 원자가 탄생했고, 이 생명이 붙으면서 결합을 했고, 또 이 생명이 죽으면 분리되고, 또 이제 남아있다가 또 생명이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무한 반복인데, 이렇게 무한 반복인데, 윤준이 윤준으로 태어난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김현정은 김현정으로 태어난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박재규는 박재규로 태어난 자연의 법칙이 있을 거라는 말이야. 법칙이. 뭔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몰라. 근데 나의 그 협소한 견해지. 그죠? 협소한 견해로 내 자녀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의 견해들이 있잖아요. 맞죠? 당위들이 있잖아요. 이 당위들이 인간 존중 사상을 방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당위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서 알아차리고 그 당위성들을 다 깨야만 되는 것이고, 당위성을 깨는데 인간 존엄 사상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당위성이 깨도 도라미 타불이야. 당위성을 깨도 도라미 타불이라고. 그래서 타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 누가 나를 욕했어. 저 새끼 저거 미친 거 아이가? 왜 나를 욕하노? 화나지. 화나는데 욕할 수 있죠. 지 생각이 있지. 나도 내 생각이 있지만 내를 욕하는 걔도 옳든 그르든 걔 생각이 있지. 나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할 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한 문장이 어느 문장이었냐면, 뭐 파면한다였는데 결론은 그 민주당에서 하도 이렇게 탄핵을 20몇 건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막, 많이 화가 뭐 이렇게 정확한 단어, 키워드는 모르겠는데, 많이 화가 난 그 심정은 이해를 한다. 이렇게. 그 윤석열이 이상한 귀신 같은 짓을 했지만, 네가 귀신 같은 짓을 하기 전에 그런 이유가 있었던 네 심정, 그 사람의 서사는 이해를 한다라고 할 때, 와, 나 그 문장은 진짜, 와, 명문장이래. 가슴을 울리더라고. 아무리 그 인간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심정은 이해하는 그런 인간 존엄 사상. 인간 존엄 사상.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 참, 싱님 남편은 비난을 못 견뎌 하거든요. 비난을 못 견뎌 해. 비난을 못 견뎌. 비난을 못 견뎌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비난을 못 견뎌 하는 지적 이런 걸 너무 힘들어 해. 우리가 지적, 자존심 너무 상하는 사람들 있잖아. 물론 지적받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지적받았는데 우리가 다 기분 나쁘지만 강도로 봤을 때는 나는 지적받았을 때 기분 나쁜 게 한 요 정도라면 그 사람은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어느 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도노 점수에서 점수 공부도 끝이 났는데 완전히 끝이 났어. 그 사람의 그 팔딱거리는 화상 입어서 팔딱거리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인간 존엄 한다고 해놓고는 도대체 그 인간 존엄의 100%가 안 차는 것이 애들 아빠였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인간 존엄의 100%가 차는데 도대체 애들 아빠는 인간 존엄의 100%가 안 차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 그 심정을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의 한테 내가 얼마나 아플까. 특히 마누라로부터의 지적을 저렇게 못 견디고 힘들어 하는데 저게 화상 입은 것처럼 아프겠구나 라고 하는 투맨지심이 너무 불쌍하게 들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지는 불쌍하게 안타까운 건 또 조금 달라. 안타까운 건 뒤에 또 조금 여지가 있거든요. 안타깝다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내 위주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직까지 여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건.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때는. 근데 딱 온전히 불쌍해지더라고. 인간 존엄은 타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음. 그건 내 견해니까. 그죠? 그건 내 견해잖아. 내가 부정적이라, 그 자가 비록 부정적이다 하는 것도 내 견해잖아. 나는 윤석열이 저지랄 하는 게 내 견해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저쪽은 이상한 이분법으로 윤석열이 안 된다 이 꼴은 이재명이 안 된다잖아 또. 이상한 이분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대는데 그것도 그의 견해잖아. 우리는 서로 강을 건널 수가 없죠? 서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견해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견해 안에 있는 거야, 견해 안에. 나가 나의 견해를 인정해야 돼. 내가 나의 견해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래서 나의 견해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내가 내 견해로 산 내가 불쌍하잖아. 이분법적 사고, 마술적 사고, 신생아적 사고, 유아적 사고, 쌍알라 같은 사고,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내 안에 내가 감옥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남편이 비난받을까봐에 저렇게 비난받는 거에 저렇게 감옥인데 내가 내 감옥을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내 감옥을. 내가 살았잖아. 너가 얼마나 힘들었어. 정작 저 사람은 정작 자기의 견해에 자기 감옥을 자기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아픔의 연민을 이해하면 타자의 아픔도 이해된다. 즉,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이해, 타자 존중, 타자 인정,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게 인간 존엄이다. 자, 그럼 요 과정을 가려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인정, 자기 사랑, 자기 존엄, 인정. 이것을 스토아 철학은 자연에 빗대서 설명하는데 요 자연에 빗대서 설명하는
요 깃대를 잡고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자연. 우리가 나무가 휘었는데 휜 나무한테 시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근데 난 나한테 계속 시비하잖아. 너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우리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의 비판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마음의 비판자를 거두고 나는 자연이야 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 이걸 너무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기 뭐 이런 거 한번 갖고 와봤고. 왜 여러분 우리 스토아 하면 영어 스토아가 뭐예요? 가게들이죠. 요렇게 플라톤은 아카데미가 있었잖아요. 아카데미가 있었고 아까 말하는 선생님이 무슨 학파고 견유파, 키나코스 학파는 아카데미가 없었단 말이야.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런 기둥 밑에서 스토아 제논이 이야기를 한 거야. 제논은 여기에 서 있고 대중들은 요렇게 땅에서 햇빛 땡볕에서 있었대요. 요런 식으로 있었대요. 요 하나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요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섰겠지요. 그저 옛날에 나 몇 년 전에 새해 해 뜨는 거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내년에 여기 일찍 와갖고 여기서 맥심 커피 팔자 이랬거든. 사람만 모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거 완전히 인류의 DNA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장사를 했었대요. 그 근처에서. 그래서 그 유래로 스토아라는 영어가 됐다. 이러더라고. 이런 거 이제 아이슬 신작 같은 느낌으로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에피쿠로스는 그럼 진정한 행복은 뭐냐? 정직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부정직한 자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우리 지금 이거 책 부수기 하면서 다들 하고 있죠? 나의 불편한 진실에 나의 날 것의 자아, 민낯의 자아를 보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불편한 진실을 계속 찾는 것, 거짓의 사람들에서 거짓된 자아를 찾는 것. 부정직한 자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우리 거짓의 사람들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첼린 나오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고치지 마세요. 이 부정직한 거죠.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처음으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의 디테일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야, 죽음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죽음은 결코 살아있는 몸을 만나지 못한다. 도전과 건설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무소유를 지향해야 한다. 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을 통해 쾌락을 얻는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했어요. 불안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했고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부동심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부동심.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박은하 선생님, 디다바교 잘 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그런 마음이 됩니다.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러려면 나의 민낯을 좀 봐야 됩니다. 질이 좋은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을 통해 쾌락을 얻는다 그랬는데,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은 뭘까요? 우리 박재규 쌤, 뭘까요? 질이 좋은 선한 기쁨. 질이 좋은 사는 기분이요.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오니까 질이 좋은 사는 기분.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좋다. 뭐 그런 걸까요? 예, 이거 포함돼,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김현자 선생님.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은 뭘까요?
남을 돕는다거나 뭐 응, 그런 것들? 응, 응, 맞아요, 맞아요. 음. 우리 박은하 선생님은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이 뭘까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좋아요. 우리 이은경 사람. 대표,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은 뭘까? 행하고 바라지 않는 거야. 맞아. 오늘 전부 다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전부 다. 비우는 거. 비우는 거, 김현정 선생님의 말한 공동체. 그게 박은하 선생님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또 너만 좋아서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안 되고. 그리고 이용경 대표님 말한 행했고 바라지 않는 거. 이런 거. 이게 질이 좋은 선한 기쁨. 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쇼츠 보는 쾌락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술 마시고 이런 쾌락 안 되고. 나만을 위한 쾌락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운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말에 육아를 내팽개치고 운동을 하러 가. 마누라는 5일 내내 독박 육아를 했는데 난 운동이 너무 좋아서 운동하러 가. 그럼 지는 좋은데 마누라한테는 피해가 되죠. 근데 마누라가 또 가라고 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괜찮아. 난 남편 없는 게 더 좋아. 이러면 남편이 없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괜찮은데 마누라는 그렇게 독박육아로 5일 동안 힘들었다고 좀 있으라고 해주면은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이다. 근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인데 너 안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비움. 어쩔 것이야. 나는 이혼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지만 내가 독박육아를 했지만 생색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워야지. 그게 질이 좋은 선한 기쁨이지. 내려야지 어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마무리 제대로 못했다. 내려놓음인데 내려놓음의 앞단계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늑대의 점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경지야. 있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딱 방점을 찍어야 돼.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돼. 방점.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나오면 알라 같은 소리야. 알라 같은 소리. 인간 그렇게 살아내야 돼. 이미 기원 전에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부터 그렇게 살아내라고 자명한 일이니까. 너무 명명백백한 일이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자명하고 명명백백한 일이니까. 그 자명한 일은 해내라고 이번 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법칙이. 이게 법칙이야. 인간의 법칙이야. 자명한 것을 해내라는 것이 자연 안에 작은 카테고리의 인간의 법칙이야. 요걸 해내야 돼. 그거 인간이 어떻게 살아? 그거 완전히 그 동물 같은 소리야. 동물 같은 소리야, 동물 같은 소리. 그럼 동물로 태어나지 그랬어? 축생으로 안 태어났잖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명한 일은 해내야 된다. 이거는 필수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 철학가들이 가르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야. 그러면 자명하지 않은 것, 즉 부정직한 것이죠. 자명하지 않은 것, 양심에 걸리는 것들을 계속하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뭣도 모를 때 선지식을 따라가야지. 모든 것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는. 마지막 문장 요거 마지막 문장 요거라고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불행해지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하는 일을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끄달려 있어? 타인의 평판에 끄달려 있죠. 타인의 평판. 저 사람 내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우리가 발표 불안들은 전부 다 타인의 평판이죠. 나 발표 불안이 있어요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세트로 가지고 있잖아. 타인의 평판에 따라 타인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불행해지는 일은 실은 팩트는 이거는 드물다.
근데 내 마음이 하는 일을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직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화학 철학 이제 강의 듣게 하려고 꼬시려고 어제 내가 단톡방에 막 올렸잖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꿔야 된다. 이제 그것이 통제 가능한 거, 바꿀 수 있는 거, 통제 불가능한 거,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제 가능한 것은 바꿀 수 있는데 나의 의견, 나의 견해, 내 충동, 내가 막 욕하고 싶고 이런 거는 내가 멈춤할 수 있죠. 내 욕망, 막 집사, 막 부동산 투자하고 싶고 막 이런 거는 저기 뭐 컴다운 할 수 있죠. 나한테 막 일어나는 혐오감 이런 것도 내가 컴다운 할 수 있죠. 내가 또 빵 먹을 건가 칼국수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콩나물 먹을 건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죠. 그지? 이런 거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모든 내적인 활동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신체는 무슨 말이냐면 생로병사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병들죠. 내가 늙죠. 오늘 이제 염색하고 와서 앞머리 약간 좀 더 잘랐어.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집에 있길래 잠시 들러서 이제 뭐 건강식품 좀 비타민하고 챙겨 먹고 오면서 엄마 염색했어. 좀 어려 보여? 그러니까 아들이 뭘 자꾸 그렇게 어려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해. 이래서 아 그래 늙어 보이는 게 싫다 이꼬르 어려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 맞아. 어. 신체는 바꿀 수 없죠. 생로병사 바꿀 수 없어요. 늙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바꿀 수 없어요. 늙고 싶어서 늙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 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어도 많이 가지는 머리가 안 돌아가. 바꿀 수 없어요. 명예와 평판. 와, 생님, 그, 마음에 안 불어붙는 시간 내면, 막, 갑자기 명예가 올라갈 줄 알았더라. 웬걸 이렇게 더디냐. 뭐, 기존에 있는 명예 거의 그대로구만, 뭐. 아유, 참말로. 뭐, 체감 못해, 나 지금. 모르겠어, 명예. 평판. 좋아지고 있나? 뭐, 이건 조금, 뭐,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내 욕심만큼 모르겠어. 지위와 권력 지금 거의 없어. 지위와 권력은 아예 애시당초 내가 안 가지려고. 이거 가진 인간일수록 업보를 많이 쌓게 되니까 안 가지려고. 평등해야지, 인간은. 출생과 환경,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난 거.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어. 타인의 행동과 의견. 남편 막 내가 지적하면 파르르 뜨는 거 바꿀 수 없어. 그리고 그 남자 잔소리 바꿀 수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점을 찍어. 애 숙제 안 하는 거 하게끔 만들 수 없어. 하라고는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한 거에 걔가 바뀌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내가 말해서 바뀐 게 아니야. 내가 숙제해라. 말해서 숙제를 한 애로 바뀐 게 아니야. 일단 무서워서 엄마 말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더러워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지? 또는 지가 어떤, 마지막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어떠한 동기부여로 본인이 바뀌어야지 생각해야 바뀌는 거라. 그건 본인의 선택이야. 타자의 선택이야. 내가 걔를 틀 안에 넣을 수 때려 죽여도 없어. 우리 남편 청소 안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남편이 내를 아무리 통제해도 내가, 아유, 저 남자 저렇게 청소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내가 저 남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라고 내가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청소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이 동해서인데 지는 지가 잔소리를 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해야 내가 바뀐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첫 번째 무서워서 바뀌고 바뀌는 척하는 거고 두 번째 더러워서 참아서 바뀌는 척하는 거. 더러워서야. 이제 자아가 생기면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자아가 약할 때는 무서워서고 자아가 점점 세지면 전 말해봤자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막 속 시끄럽고 직구도 시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참아준다. 더러워서 참는 거지. 세 번째가 이게 진짜로 지가 바뀌는 거지. 세 번째가. 근데 이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타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깊이 알아야 돼. 자, 더 탑니다. 깊이 안다는 거는 뭐냐? 깊이 안다는 거는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그지? 알려준 이거를 깊이 안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깊이 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깊이 하는 걸까? 도 있고, 깊이 한다는 거는 타인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깊이 하는 거야. 한번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맞아를 맞아 맞아 맞아를 계속 하는 것이 깊이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것이 사유하는 거야. 계속 하는 것이 철학가야. 해야 돼. 있는 때를. 놓지 말고. 너무 여차하면 검은 늑대한테 빼앗기니까. 방점을 잡고 타는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주은아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때려 죽여도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이 언저리에 있는 말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세포에 전부 다 각인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사유가 깊어진다라는 거 외워야 돼.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웠다 하더라도 타인은 바꿀 수 없어가 입으로도 나오고 버튼 누르면 나오고 자다가도 잠꼬레 들어도 나오고 그래. 완전히 세포 구석구석에 내 온몸을 100이라고 하면은 물어봐 명상할 때 주나 지금 몇 프로 각인됐니? 몇 프로? 몇 프로 각인됐니? 10%. 선생님은 진짜 이제 이번 기회에 100% 각인됐어. 완전히 100% 각인됐어. 이러면 그 점수가 도노는 했고 점수는 공부가 끝나는 거지. 자, 스토아 철학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운명론입니다. 이 세계는 정해져서 질서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이를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운명론이에요. 뱁새는 뱁새다움으로 황새는 황새다움으로 겸허한 자세. 이게 받아들이는 거라. 이미 스토아 철학에서 말을 했어요. 겸허한 자세, 나스러움이지 이게. 남들 다 좋은 집 간다고 괜히 밀어주고 비빌 언덕도 없는데 빚내서 해다가 가랭이 째지잖아. 그래서 겸허한 자세를 말하면서 교만을 지적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때 행복할 수 있다. 자연은 합리적 원리에 따라 변화되고 지배된다. 합리적 원리, 합리적 원리예요. 자연의 법칙이 합리적이죠. 생로병사. 자연이 한 번씩 태풍이 와야만 되는 거죠. 바다를 한번 뒤집어야지 바다가 정화가 되잖아요. 그죠? 인간한테는 태풍이 싫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자기 반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자기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윤주은이 눈이 좀 작게 생기고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좀 처졌고 이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 자연의 법칙의 운명론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얼굴 내가 선택했고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이유가 있어. 그래서 자꾸 본인을 도닥이는 문장으로 아주 좋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인간도 물리적 대상과 다르지 않다. 원자가 서로 만나 육체와 정신을 한 몸에 만들어낸다. 아까 이렇게 결합되고 분리하고 이거 설명했어요. 그죠? 인간이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 뒤에 우리가 몸에 남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결코 살아있는 몸을 만나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만약 죽음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더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망상 속에서 우리가 그 워낙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정답은 죽음을 모른다지. 죽고 나서는 결코 몸을 만날 수 없고, 죽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물론 원자가 분리돼서 죽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지 또. 이번 생, 매생, 매생 너무 처음이잖아 다. 이번 생도 처음이고. 죽음을 경험했겠지만 기억나지 않아서 모르고. 향후 또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육이 없고 몸이 없으니까 이미 그 사후세계니까 또 죽음을 모르고. 근데 애가 말 안 듣고 잘못되고 뭐 실직하고 남편도 뭐 잘못돼서 아프고 죽을까봐까지 간단 말이야? 까봐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스토어 철학은 죽음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아예 가르쳐 주잖아 정답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안 그래? 서양 철학이 그래서 좋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죽을까봐 가지 마라. 아프면 아파라. 병사, 생로병사니까 아파라. 아픈 걸 받아들여라. 아픈 걸 받아들여라. 아프고 싶지 않다. 그 마음 내려놔라. 아픈 걸 받아들여야지. 맞죠? 내려놓으라. 아픈 거 내려놓을래 잘 안 된단 말이야. 아픈 나를 받아들여야 내려놔진다. 같은 거야, 실은. 내려놓으면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나를 받아들이는 거. 늙어가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임이 이꼬르 내려놓음이지만 받아들임의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이게 마음 공부예요. 받아들임의 방점을 찍고 아프고 싶지 않아. 할 때 알아차리고 아프지 뭐. 아픈 거야 인간은. 인간은 아픈 거야. 근데 난 좀 더 많이 아프네. 나 좀 더 자주 아프네. 어쩔 거야.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법칙인걸. 충분한 이유가 있는걸.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를 공부하라는 거겠죠. 어느 인간은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인간은 타인의 배척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떤 인간은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마다의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번 생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태어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는 공부를 하라고 태어났겠지. 난 대관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가? 화두입니다. 화두. 죽음을 공부하면서 화두입니다. 나는 대관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가? 나를 무시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가? 나를 환영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내 육신이 아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나는 대관절 내 인생에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갑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2025년에는 화두를 아이로 삼아서 또 공부하고, 또 2026년 되면 또 좀 늙을 거야. 그럼 늙음이 화두가 될 수 있고, 2027년 되면 내가 또 암에 걸릴지도 몰라. 그러면 병에 걸린 거를 또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받아들여.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 스토아 학파 아주 좋은 말들로 우리에게 이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이야기해줬죠? 자, 한 시간 달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특히 김현정 쌤 위주로 좀 설명을 했는데 화면 켠 사람이 좋아요. 화면 안 켜면은 선생님이 서사를 조금만 알면 화면 켠 사람 위주로 이렇게 개인 상담처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김현정 선생님 소감부터 들어봅시다. 어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책을 안 읽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빠른 느낌도 있긴 한데,
어제 아까인가? 어젠가 써주셨던 그 말이, 너무 확 와닿았더라고요. 나에 대한 관점도 그렇지만, 타인에 관한 관점, 타인이 바뀔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진짜 딱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선생님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찾고 공부 많이 합시다. 예. 네. 우리 박재규 선생님 어땠습니까? 예, 일단 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책이 또 이제 동양 사상의 무소유 뭐 이런 것과 또 연결되어 있고 실천주의라고 하니까 이 책을 보고 이제 제가 그 필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그거를 또 교양선생님께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사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박은하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모르는 단어 좀 나올 때 약간 설명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전체적으로 강의가 쉽고 재밌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에서 처음 만났는데, 또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자에 내가 이제 스토아 학파 중에 이제 또 외우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시나리오를 썼고, 시나리오의 역할하는 배우야. 그러니까 짜증내는 역할은 할 수 있어. 화를 내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배우인데 진짜 화내지 마. 진짜 짜증내지 마. 진심으로 하지 마. 부처님이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학파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다마 부타 시타르타가 벤치마킹 한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였는데 육이 되면서 결합을 하고 죽으면서 원자가 분리돼서 또 하나가 되고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설이죠, 이게. 그지? 뗐다 붙였다. 영혼불멸설을 동양사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고 공인 거잖아. 딱 그 존재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무의 자리, 공의 자리에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딱 그 이성으로 간 거야. 근데 사유로 간 거예요. 텅 빈 자리를. 생도 무아의 연기를 깨쳤다라고 했는데 무아의 자리에 갈 때요. 사유로 가요. 이성으로. 인지로 간다고. 신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찰나의 삼매에 들 때도 신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인지로 가는, 같은 말인 거예요. 로고스. 이성, 로고스, 인지, 사유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다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다 제껴서 텅 빈 자리에 갔으니까 이게 진짜 나니까, 진짜 나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서양 철학은 로고스만 강조했지만, 이제 결합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합하여 설명을 하자면, 니네 지금 연극하는 거야? 연극이니까 기뻐할 때 연기로 기뻐해? 슬퍼할 때 연기로 슬퍼해? 그래서 약간 어떤 자극에 감정에 약간 동요가 있으려고 할 때, 옛날에는 뭐 동요가 100을 기준으로 뭐 1000이었고, 기본 100을 기준으로 200이었는데, 지금은 동요가 약 한 3에서 4 정도란 말이에요. 진짜 엄청 낮아진 거죠. 근데 3에서 4 종류의 동요가 있을 때, 그때 요것마저도 완전 점수를 하려고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습이야? 아니 연기야?
역할이야. 진짜 같이 화내면 안 돼. 진짜 같이 짜증내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연기 역할로 일어나는 마음이야.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야. 요렇게 스토아 아빠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 소리? 부처님한테 부처님 불법에 많이 나오잖아. 많이 들어본 소리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나?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 끄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생님 응원해줘요. 그 단톡방에 감상평을 단톡방에 써줘요.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또 우리 이번 달 막판엔 에픽테투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다 읽고 또 줌으로 만나서 5월 31일 날은 이야기 나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